내일 자 2월 21일 경기죠. 자 내일은 NBA가 9경기가 있습니다. 예, 9경기가 있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오늘 뭐 NBA는 뭐 첫날 치고도 뭐 나쁘지는 않았죠. 이 후반기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한두 경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덴버 때문에 조금 아쉬웠죠. 예, 덴버만 그래도 들어와 줬으면 우리가 조금 잘 가지고 나왔을 텐데 좀 아쉬웠고 자 오늘 주간 같은 경우도 하나은행 빼고는 에드델레드슨 뭐 한국전력 도로공사 쌍마이까지 잘 봤는데 자, 여전히 이 하나은행 때문에 조금 이 올킬이 아쉬웠죠. 올킬이 아쉬웠고 자 이제 후반기 시작된 만큼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뭐 전반기처럼 뭐 승률이 많이 올라와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후반기가 시작이. 그래서 내일 한번 조합을 잘 짜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럿이랑 클리브랜드인데 샬럿 같은 경우는 자 올 시즌 동부 10위죠. 평균 득점 뭐 115점 육박할 정도로 뭐 공격력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올 시즌 홈에서는 12승 15패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휴스턴 상대로 잘 따라가다가 이 101대 105로 아쉽게 패배를 먹었죠. 우리가 휴스턴 마인을 잘 봤고 자 그날 이날 보시면 그랜트 윌리엄스죠. 자 20득점으로 자 20득점으로 고군분투했지만 역시나 이 라멜라볼이 조금 저조하면서 자 이 경기가 넘어갔지 않나. 이 라멜라볼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를 당한 지 하루 만에 출전을 했죠. 강행을 했지만 여전히 이 후유증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뭐 디아바테 그리고 마일즈 브리지스 자 이런 선수들이 결장을 하죠. 그리고 자 이적생 코비 화이트는 아직까지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이 백투백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자 라멜라볼이 빠질 가망성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라인업에 들어와 있죠. 자 클블 같은 경우는 오늘 홈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112대 84로 대승을 거두면서 자 파죽의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 제임스 하든이 자 16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뭐 도노바 미첼이 17득점을 올려주면서 상당히 많은 득점을 올려줬죠. 전반전에만 무려 야투율이 60% 중반대까지 치솟았죠. 자 그리고 4쿼터 내내 이 주전들을 벤치에 쉬게 할 정도로 오늘 체력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클블이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자 핸디가 생각보다 낮게 잡혔죠. 그만큼 이 샬럿이 최근에 경기를 보시면 8승 2패라는 이 경이로운 성적을 걷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얘네들이 다 잡은 경기를 놓쳤다고 저는 봐요. 그만큼 이 4쿼터 때 승부처에서 조금 아쉬웠지 않나.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단 오늘 라인업이 일단 들어와 주면 뭐 샬럿 같은 경우가 아침에 봐가지고 핸디가 더 치솟게 되면 저는 이 경기는 클블 승에다가 이 샬럿 프렌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일단 초안은 우리가 클블 승에다가 샬럿 프렌 쪽으로 보고 언어반은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워싱턴 대 인디애나로 넘어갈게요. 자,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탱킹 팀이죠. 탱킹 팀이다 보니까 또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한번 대결을 합니다. 자, 오늘 자 워싱턴이 112대 105로 승리를 가져갔죠. 기분 좋게 이제 3연패를 끊어냈고 이 4쿼터 초반 역전을 허용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그래도 이 연속 클러치 타임 때 14대 0이라는 점수를 내어주면서 승부를 뒤집었죠. 자 그리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이 오늘 105대 112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는데 자 2연승이 중단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동부 컨퍼런스 최하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 워커, 뭐 테일러 피터 이런 선수들이 많은 득점을 내주긴 했지만 역시나 이 선수들의 빈자리를 메꾸지는 못했죠. 무엇보다 전반전에 캠 존슨이랑 에런 램스미스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로스터 운영이 완전히 꼬인 게 오늘의 결정적인 패배 요인이지 않나. 자 그렇게 봅니다. 가뜩이나 일단 뭐 주전들이 빠진 상태에서 이 벤치 자원 출전 시간이 길어졌죠. 그리고 경기 도중에 이 2명까지 이탈하면서 자 오늘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백투백 두 번째 경기를 치러야 돼요. 다만 자 워싱턴 역시도 이제 탱킹 팀이기 때문에 자 이 경기를 만만하게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이 같은 장소에서 이 또 같은 경기를 치르는 경기들을 보면 어이없이 패배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 일반 승패는 뭐 인디애나 쪽으로 일단 우리가 초안을 짜놓고 뭐 배당이 아침에 일어나서 배당 변경이 없으면 크게 없으면 이 경기는 인디애나 그대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다소 어려운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멤피스랑 유타로 넘어갈게요. 멤피스 대 유타죠.
자, 일단 멤피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 올 시즌 서부 11위죠. 20승 33패입니다.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팀이고 최근 2승 8패로 경기 흐름은 상당히 좋지는 못하죠. 뭐 평균 득점 110점대 중반대를 찍어주고 있으면서 공격 생산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실점률이 많이 높은 팀이죠. 수비적으로 많이 아쉬운 팀입니다. 자, 홈에서 올 시즌 10승 15패를 기록할 정도로 홈에서도 여전히 뭐 반등의 여지는 조금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타 같은 경우는 이 서부 13위죠. 이 18승 38패입니다.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팀이고 뭐 평균 득점은 역시나 뭐 110점대 중후반대를 기록할 정도로 이 공격의 수치는 높지만 여기저니 이 득실 마진은 많이 떨어지는 팀이죠. 자, 원정에서는 단 7승에 그칠 정도로 이 원정 성적은 여전히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일단 유타 같은 경우는 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에 이 포틀랜드 원정에서 119대 135로 대패하면서 2연승이 중단이 됐죠. 그날 보시면 뭐 센사모 그리고 이 베일리 그리고 이 필리포스키 뭐 콜리어 자 이런 어린 선수들이 나와주면서 득점 올리긴 했지만 수비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에서 마카넷은 휴식차 결장을 했죠. 자 그러면서 사무국으로부터 자 50만 달러를 벌금을 맞았습니다. 자 일단 친정팀 멤피스 상대로 자 오늘 출전 예정이었던 짜렌 잭슨 주니어마저 일단 빠지죠. 다만 마카넷은 출전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멤피스 같은 경우는 덴버 원정에서 116대 122로 패배하면서 4연패를 이어나갔죠. 여전히 이 덴버 원정은 상당히 어려웠지 않나.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많은 선수들이 지금 결장을 돼 있죠. 뭐 클라크, 뭐 세드릭 하워드, 타이제로, 뭐 스카티 페피언 주니어, 그리고 이 포프, 알다마, 자모란트, 째기디까지 자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마카넷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들어와 준다고 하면 이 경기는 뭐 쉽게 볼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초안은 멤피스 승조를 보고 그리고 아침에 이 출전 유무 확인 후 그런 다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타 프렌까지 보고 오노바는 오버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 경기도 이제 후반기 첫 경기죠. 마이애미는 자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자 올 시즌 보시면 자 애틀랜타가 홈팀이죠. 죄송합니다. 자 애틀랜타가 홈팀이고 자 원정팀이 마이애미죠. 자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지금 동부 9위입니다. 27승 30패입니다. 자 승률 아직 5할이 채 안되죠. 4할 7푼을 찍고 있는 팀이고 뭐 평균 득점은 110점대 중후반대를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애틀랜타 쪽으로 잘 봤는데 자 필라델피아가 역시나 엠비드, 폴 조지가 빠지다 보니까 애틀랜타가 손쉽게 승리를 저는 가져갔다고 봅니다. 117대 107로 승리를 하면서 3연패를 끊어냈죠. 그래서 이 경기까지는 보시면 뭐 사쿼터 후반에 4점차까지 추격을 허용하면서 이 주전들이 조금 꽤 많은 이 출전 시간을 가져갔다는 게 오늘 백투백 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경기고 그리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자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에 뉴올리언즈 상대로 원정에서 123대 111로 승리를 거둬갔죠. 자 그날 보시면 자 히로, 뭐 파웰, 위긴스 이 주축 자원들이 무더기로 결장했지만 이 9명의 선수로 그 경기를 잡아냈죠. 그날 아데바요가 27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자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자가 꽤 많아요. 자 오늘도 로지어가 결장이고 그리고 존스, 파웰이 일단 출전이 불투명하죠. 그리고 히로 같은 경우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만약에 뭐 파웰, 뭐 히로가 빠지게 된다고 하면 자 이 경기는 마이애미 승쪽으로 장담하기는 어렵죠. 일단 라인업에는 아직까지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아직 GTD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수들이 나오면 당연히 이 마이애미 승쪽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마이애미 승, 애틀랜타 프렛. 자 그리고 오노바는 언더로 초안을 잡아 놓을게요. 자 그리고 미네소타 대 댈러스죠. 자 미네소타도 댈러스인데 뭐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자 오늘 많은 핸디를 받았죠. 많은 핸디를 받았고 자 직전 경기 보시면 얘네들이 이 포틀랜드 상대로 홈에서 133대 109로 대승을 거두면서 자 올스타 브레이크를 기분 좋게 맞이를 했습니다. 뭐 랜들이 그날 41득점으로 펄펄 날았죠. 자 무엇보다 이 팀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자 명단에 부상자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댈러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빅맨진의 줄부상이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그가 자 이탈해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 수비도 여전히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뭐 플래그
윈니페그, 어빙, 뭐 라이블 2세, 자, 다 결장에다가 크리스티, 거기다 게포드, 마틴까지 지금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크리스티, 게포드까지 빠지게 된다고 하면 내일 미네소타, 핸디는 더 올라갈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뭐 초안이라고 해도 우리가 뭐 미네소타 승, 뭐 마엔, 자, 오노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뭐 핸디가 올라가더라도 아침에 우리가 결장자 보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미네소타 승, 미네소타 마엔, 자, 오노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올리언즈 대 미러키죠. 자, 뉴올리언즈 대 자, 미러키입니다. 자, 미러키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반기 첫 경기죠. 자,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는 이 마이애미 상대로 홈에서 111대 123으로 패배하면서 2연승이 중단이 됐죠. 뭐 하지만 그날 보시면 자이언 윌리엄스가 26득점을 올려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날 보시면 뭐 이 다른 득점 구간에서 조금 이 클러치 타임 때 아쉬웠죠. 자, 지금 미러키 같은 경우는 뭐 골밑 수비가 여전히 어려운 팀이죠. 자, 그리고 이 자이언보다 이 체급이 낮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자, 오클라호마 시티 원정에서 110대 93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지만, 자, 여전히 이 쿤보가 빠져 있죠. 그리고 이적생 오스만쟁이죠. 그날 19득점 올려졌지만, 자,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오늘 경기로 나서기 때문에 여전히 골밑에서는 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날 보시면 뭐 대승은 하긴 했지만 오클라호마 시티 역시 1옵션, 2옵션 모두 결장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 빅맨들즈는 뉴올리언즈 상대로 조금 버겁다고 봐야죠. 그리고 원정의 경기의 피로도도 여전히 조금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우리가 뭐 초안은 뉴올리언즈 승, 그리고 마헨, 오노바는 일단 다득점 쪽으로 초안을 조금 잡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 대 브루클린즈, 뭐 이 경기는 뭐 일반 승은 당연히 의심하지는 않아요. 자, 오늘 일단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자, 오늘 경기에서 클리브랜드 원정에서 단 84득점에 그쳤죠. 84대 112로 대패를 먹었습니다. 자, 이적 이후에 자, 첫 경기였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이 14득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그바지도 13득점에 그쳤죠. 이 전반전에 자, 상대방 야투 효율이 60% 중반대까지 올라갈 정도로 수비가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자, 12월 말 이후에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2월 달까지 단 5승에 그칠 정도로 자,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팀이죠. 여전히 뭐 탱킹의 가능성도 높고, 자, 오늘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자, 지금 뭐 결장자는 아직까지는 없긴 하지만 대거 빠질 가망성이 많다고 봐요.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도 뭐 스가, 뭐 제일런 윌리엄스, 그리고 미첼, 뭐 토마스 소바가 결장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제아 조, 뭐 홈그렉 이런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준다고 하면 자, 핸디가 다소 높긴 합니다. 16.5점. 자, 16.5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엔까지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 오노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LA 레이커스 대 LA 클리퍼스로 넘어갈게요. 자, LA 레이커스 대 LA 클리퍼스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오늘 클리퍼스가 자, 덴버를 잡았죠. 덴버를 잡고 자, 기분 좋게 백투백 일정을 자, 맞이합니다. 그리고 LA 레이커스는 자, 후반기 첫 경기죠. 지금 서부 5위에 올라와 있고 올 시즌 33승 21패죠. 승률이 자, 6할대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보시면 뭐 평균 득점이 116점 달할 정도로 득점력 역시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 무엇보다 자, 돈치치가 들어와 주죠. 그리고 부상자 명단에 자, 부상자가 없습니다. 자, 오늘 풀 멤버로 들어오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유리하게 끌고 갈 가망성이 많아요. 그리고 댈러스 상대로도 자,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에 124대 104로 대승을 거둬갔죠. 그날 르브론 제임스가 28득점을 올려줬죠. 자, 그리고 그날 보시면 이 오스틴 리브스도 18득점 올려주면서 팀을 승리를 이끌었고, 자,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오늘 덴버 상대로 115대 114로 극적인 1점차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자, 2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로 합류한 이 메서린이죠. 메서린이 자, 홈 데뷔전에서 38득점이라는 자, 엄청난 득점을 올려줬죠. 그리고 레너드 역시도
자, 23득점을 올려줬고, 자, 지금 34경기 연속으로 20득점 이상 올려줄 정도로 레너즈의 컨디션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자, 매서린의 오늘, 자, 이 커리 하이 시즌에 이 득점을 올려준 만큼, 뭐,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도 오늘만큼 뭐, 슛 감각은, 나올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다만, 여전히 최근에 이 클리퍼스 경기를 보시면, 이 단단한 감이 조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경기도, 자, 만약에 정상적으로 클리퍼스가 들어와 준다고 하면 라인업이, 자, 핸디같이 6.5점이란 점수는 다소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 내일도 일단 라인업을 일단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레이커스 승 쪽으로 일단 우리가 초안으로 잡아놓고, 자, 만약에 뭐 라인업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주고 핸디가 고정값으로 들어와 준다고 하면, 저는 프렌 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언노바는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대 덴버죠. 자, 포틀랜드 대 덴버인데, 자,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후반기 첫 경기입니다. 덴버는 오늘 경기에서, 자, 클리퍼스 상대로 패배를 먹었죠. 자, 포틀랜드는 서부 10위에 위치해 있는 팀이고, 자, 아직까지 5할의 승률을 못 찍고 있죠. 27승 29패입니다. 자, 뭐 수비의 안정감은 많이 떨어지는 팀이죠. 그래도 공격에서는 외곽 시도가 많은 팀이고, 이 속공전환이 되게 빠른 팀이죠. 다만 이 턴오버가 많기 때문에 상대에게 이 쉬운 득점을 조금 허용하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팀이고, 자, 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서부 4위입니다. 35승 21패죠. 자, 오늘 뭐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여전히 이 머레이, 요키치가 정상적으로 들어와주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득점을 많이 내어주고 있죠. 다만 오늘 머레이가 조금 아쉽게 3구째 자유투를 놓치면서 연장에 갈 기회를 놓쳤고, 그리고 요키치가 들어왔을 때 좀 턴오버가 조금 많았죠. 그리고 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에런 고든이 10경기 연속 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턴 왓슨도 4경기 연속 결장을 하면서, 자, 이 두 선수가 빠진 게 이 포워드 가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주축 선수들 의존도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클리퍼스전에서도, 자, 혈투를 펼쳤죠. 자, 오늘 보시면 핸디가 단 2.5점에 잡혔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포틀랜드의 라인업인 것 같아요. 포틀랜드가 마지막 경기 보시면, 자, 유타 원정에서 135대 119로 완승을 거뒀죠.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홀리데이가 이 시즌 하이 득점이었죠. 31득점을 폭발시켜줬고, 그리고 이 도노반 클린건도 23득점을 올려주면서 많은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다만, 자, 어느 정도 쉬고 나왔기 때문에 이 득점력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샤프의 결장으로 이 득점력 손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덴버의 체력이 얼마나 버텨주냐에 따라서 후반 이 4쿼터에 승패가 갈릴 가망성이 많아요. 뭐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우리가, 자, 언더 쪽으로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 승 같은 경우는 뭐 덴버에서 특히 뭐 빠지는 선수가 없으면 이 경기는 그래도 덴버 쪽으로 봐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덴버 승에다가 일단 마인을 보고, 일단 이것도 라인업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NBA 9경기 마무리 짓게요.